데일리 경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시장입니다. 2월 19일 오늘의 아침 시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연휴가 지나고 시작하는 우리 시장인 만큼 연휴 동안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테고요. 전반적으로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다 올랐어요. 특히 이제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하드웨어 쪽도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6% 상승을 했습니다. 간밤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엔비디아였던 것 같고요. 잠시 뒤에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유가가 많이 튀었어요. 유가가 위로 많이 튀면서 조금 우려를 키웠습니다. 현재 벤스 부통령이요, 대통령이 설정한 몇몇 레드라인에 대해서 이란이 아직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또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조되면서 유가가 크게 위로 튀었습니다. 크게 위로 튀었고, 뭐 금값은 이제 그대로 5,000불 정도에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온스당 이제 5,000불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채 가격이 또 올랐어요. 이게 CPI도 낮게 나왔거든요. 사실 낮게 나오고 했는데도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매파적인 뉘앙스가 많았습니다, 인사들의. 그래서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을 했다, 데이터랑 무관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업종별 흐름을 보고 갈 텐데요. 빅테크들의 어떤 캐펙스 투자가 계속해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요. 블랙록에서는요, AI 투자 회수에는 2030년까지 추가 매출 1.7조 원에서 2.5조 원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 같은 시기에 ROI 계산을 들이밀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 관점을 보면 이제 빅테크의 캐펙스 투자가 확대되고, 그 배당 자사주 매입이 축소가 되고, 이게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매력도, 재무적 가치로 봤을 때 매력도를 깎아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금이 다른 국가에 넘어가거나 혹은 또 다른 자산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뭐 금이라든지 뭐 크립토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의 어떤 AI에 대한 어떤 반등이 뭐 저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AI 공포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 이거 바닥 짚은 게 아니고 그냥 기술적 반등이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로건 캐피털 이제 매니지먼트의 그 스티븐 리 대표는요, 양파 껍질을 벗기듯 면밀히 분석해 보면 오늘 움직임이 상승 확산론을 증명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점점 더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다 가는 것보다 가는 쪽만 간다, 이거 우리 시장에도 많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선별적으로 가는 흐름들. 그래서 이제 간밤에는 뭐 이런 어떤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하드웨어 쪽, 아마존 이런 쪽이 좀 상승을 해줬고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강한 흐름을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우리 시장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쨌든 그런 소형주들 중에서 뭐 되돌림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JP모건 트레이딩 데스크 같은 경우는 AI 셀링이 거의 끝났다, 현재 포지션을 보면 반도체가 조금 과밀 구간이다, 반도체에 너무 많이 자금이 편입됐고 소프트웨어 쪽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과소 구간이다, 지금 이제 너무 포지션이 없다. 그래서 지금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제 반도체는 과밀이고 소프트웨어는 과소니까 소프트웨어를 사야 된다라는 이런 타이밍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이던스 디자인도요, 실적과 이제 전망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쪽 기업들 한번 보게 되면 EPS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지표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수주 잔고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급락들을 활용을 해서 포지션을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무디스에서도 데이터 자산의 방어력을 강조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징주를 한번 보면은 간밤에 아무래도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메타와 대규모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메타에 현재 나와 있는 루빈 전이죠. 지금은 가장 성능이 좋은 블랙엘 수백만 대와
차세대 그 베라 루빈 칩을 대량 공급하는 계약을 벌써 체결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계약은요, 엔비디아가 메타와의 어떤 기존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요, 또 이제 AMD, 또 이제 이런 AMD를 포함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 경쟁 속에서 시장 지배력을 아무래도 유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도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자체 칩 관련 이야기 나오면 엔비디아가 빠지고 그러는데, 여전히 엔비디아 의존적인 어떤 흐름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래서 메타가 뭐 블루에겔뿐만 아니고 차세대 칩인 이제 루빈 GPU 그리고 그레이스 CPU까지 대규모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가. 젠스당 CEO가요, 이번 성명을 통해서 메타처럼 최첨단 연구를 통해 수십억 사용자를 위한 세계 최대의 개인화 시스템을 구동하는 AI 기업은 없다면서 GPU 외에도 CPU도 메타에 제공할 것이다 강조를 했고요. 이 그레이스 CPU는 단독 대규모로 도입하는 것은 첫 사례라고 합니다. 또 이제 바자리 애널리스트는요, 엔비디아 CPU를 대규모로 이제 도입하려는 메타의 결정이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뭐 이런 또 이제 포인트를 잡기도 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요, 엔비디아가 기관 보유 비중이 지수 대비 많이 낮은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 기관들이 뭐 앞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앞에서는 JP 모건 트레이딩 데스크에서는 반도체가 과밀이다, 소프트웨어는 과소다라고 하지만,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오히려 엔비디아만 딱 띄워놓고 보면 기간 보유 비중이 지수 보유 전체 대비해가지고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라고 이런 논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미국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지수 당연히 같이 올라가겠죠. 지금 엔비디아와 이제 나스닥 지수를 한번 놓고 보면은 되게 이제 비슷한 흐름들로 가잖아요. 엔비디아가 작년 10월부터 조금 옆자리로 가고 있고, 나스닥 지수도 10월부터 계속 옆자리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따가 나스닥 차트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날 그 발표된 그 미국의 제조업체 내구주 수주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는 감소했어요, 그죠? 전월 대비 해가지고 데이터 자체는 감소를 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1.4잖아요.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는 괜찮게 나온 거거든요, 그죠? 예상치보다는 양호한 수치고, 항공기 수주를 제외하면은 그래도 탄탄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총합적인 것들을 볼 게 아니고 그 세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운송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이 그래도 플러스 0.9%가 돼요. 이게 9개월 연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산업 생산도 1월 플러스 0.7% 상승을 하면서 3개월 연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CPI가 나왔어요. CPI가 이제 보면은 우리 연휴 기간 들어갈 때 밤이죠. 10시 반에 결과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는 좀 이제 다소 잡히는 것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간밤에 FOMC 의사로가 한번 보게 되면 추가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다 동결 쪽을 이제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고용이 하방 위험을 어쨌든 감소시켰다. 고용이 지금 현재 보면 괜찮잖아요. 괜찮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고용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 더 인하할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인상 가능성까지 옵션으로 열어두자. 이게 인상을 이야기를 직접 하진 않는데 양면적 표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양면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만 고려해야 될 게 아니고 인상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연내 이제 3회 인하, 이거 CT에서도 사실 연내 이제 3번 정도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가능성, 이런 낙관론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봤을 때는 유동성 흐름은 사실 조금 이제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ME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은요, 현재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 3월은 그냥 금리 동결이 맞는데 94.1%로 거의 그냥 확정을 지어지는 모습이고, 이 페드워치에서도 변화가요, 6월 7월에도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1, 2% 정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6월 7월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이제 국내 증시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슈는요, 우선 젠스당 CEO가 AI 투자는 시작 단계다, 버블은 없다. 이게 당연히, 근데 사실 GPU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죠?
당연히 저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편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젠스탕 CEO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는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팀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팀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곧 내놓을 6세대 HBM 있죠. HBM4에 대한 어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엔비디아 차세대 그 AI 칩인 루빈 칩입니다. 현재는 블랙웰이죠. 블랙웰 다음에 루빈인데 루빈의 연산의 어떤 그 병목을 해결하고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이 이제 AI 칩에 HBM4를 사용을 하지 않고 차세대입니다. 차세대. 곧바로 HBM4E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구글이 그 7세대 TPU인 아이언우드나 8세대 TPU인 8세대 TPU에는요 현재 그 HBM3E가 들어가요. 3E. 근데 차세대부터는 4를 쓰는 게 아니고 4E로 바로 이제 채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HBM 시장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이상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입니다. 상반기까지 초기 개발을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 테스트를 거쳐서 올 하반기 정도에는 실제로 HBM4E의 샘플을 고객사에게 공급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면은 현재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이 큰 손들의 어떤 매수 상위들 한번 보게 되면은요, 보면 어때요? AI 인프라가 좀 많이 보이죠. 에코프로, BM,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조선 대형주들도 막 보이고 있어요. 그죠? 조선 대형주들도 보이고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 대장주들도 보입니다. 또 이제 뜬금없이 셀트리온이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연매출이 4조 원 나왔어요. 영업이익도 이제 1조 원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이것들을 두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인다, 지금 너무 시각이 저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셀트리온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랠리가 이어지기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좀 자금들, 고객 예탁금도 많이 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진입을 되는데 대형주들 위주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당분간 중소형주들을 볼 필요 없이 이런 추세가 잘 잡혀있는 대형주들을 꾸준히 잘 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면, 오늘 이제 주목할 업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관심 종목 이야기보다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잘 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오늘이에요. 오늘 증권주는 저는 잘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먼저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가 어쨌든 간에 그 지난 금요일 장에서 연휴가 들어가기 전에도 결국에 요 박스권 상단부를 지지하지도 않고 그냥 위에서 버텼어요. 위에서 잘 버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지가 우선 중요해요. 기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에 저는 이 상단만 깨지 않는 상태로 유지만 돼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 당장 오늘부터 당장 뛰어 올라가서 5,600포인트, 5,700포인트를 뚫어내게 되면 6,000포인트까지는 저항 없이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입장인데, 왜 증권주를 이 타이밍에서 잘 봐야 되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사주 소각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현재 지금 보게 되면은 설 연휴 이후에 그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심사를 한 이후에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자사주 소각법의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런 자사주 처분의 유예 기간은 18개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의 어떤 거래 대금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코스피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그죠? 나스닥은 작년 10월부터 엔비디아 따라서 옆자리로 가고 있고 삼전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더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야 한국 시장이 저거 뭐야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으니까 더 이제 당분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이제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그 국내 주식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62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년 전과 이제 같은 기간과 이제 비교를 하면은 300%, 339%나 급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7,500포인트 간다라는 기전은 연초부터도 한국 증시가 전년도에 강했는데 연초부터 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올해 트렌드 더 이어갈 거다. 그러니까 신고가 랠리가 나올수록 자금은 더 몰려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는 기본 목표치를 6천, 되게 보수적인 거죠. 그리고 강세장 시나리오는 7,500을 잡았고요. CT도 높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표치를 5,500으로 두고 있었는데 7,000포인트까지도 올려 잡았어요. 그리고 거장 중에 뭐 일부는 뭐 한국 ETF를 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테퍼인가요? 그런 분들이 한국 ETF 사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좋고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좋고 그리고 뭐 거기다가 자사주 지금 이제 소각한다. 이게 되게 큰 뉴스예요. 왜냐하면 자사주 보유를 하고 있는 지주사들이라든지 금융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거를 1년 안에 다 소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밸류업이 지금 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된다. 두 번째 오늘 주목해야 될 거는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뭐 앞에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제가 이제 했지만 당연히 우리나라도 오늘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보다도 삼전일 하이닉스는 더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메타랑 대규모 계약을 맺었고 당연히 GPU 양산하면 HBM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앞에 보시면 이 디램 익스체인지 사이트거든요. 디램 가격을 볼 수 있는 그 사이트인데 이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많이 본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디램 가격 올라가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디램 가격이 안 꺾이면 그죠? 안 꺾이면 반도체가 쉽게 꺾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SNS에서 한국 반도체 인력을 모집하는 채용의 게시글을 올린 게 또 이제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어제 화제가 됐는데 테슬라가 현재 자체 개발을 한 자율주행 자동차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칩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FSD. 작년 7월에 삼성전자와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체결을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TSMC와 애플이 맺은 그런 혈맹을 지금 현재 테슬라가 원래는 TSMC 쪽에 붙고 싶었는데 안 열어주죠. 엔비디아도 안 열어주는데 그래서 삼성전자와 지금 파운드리 파트너십을 맺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AI 칩 A16을 삼성전자와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또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테슬라를 포함을 해서 여러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요 각자의 어쨌든 서비스에 맞게 자체 설계한 아식이라고 하십니다. 아식 주문형 반도체예요. 브로드컴이 그래서 뜨고 우리나라에서 뭐 리노공업이 그래서 뜨는 거잖아요. 뭐 리노공업 아까 보니까 기관들이 투자를 한 상위 매수 종목 안에 들 텐데 그런 종목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목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런 반도체 쪽에 대한 이슈 굉장히 좋고 우리 시장 디램 가격 떨어지지도 않고 HBM 공급 이야기는 앞으로 올해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 반도체 쪽 이슈가 좋을 건데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특히 주목을 해야 될 쪽은 결국에 시장이 올라가고 시장을 움직이는 건 반도체고 또 그렇게 시장이 또 올라가면 증권주도 수혜를 보니까 반도체랑 증권주를 오늘 굉장히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침 시황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어떠한 특종이 발생을 하면 제가 또 긴급하게 긴급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마감 방송은 없을 거다라고 미리 좀 고지를 드릴게요. 오늘도 제가 또 훌륭한 게스트분들 두 분을 모셔놓고 또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 방송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일 아침 시황 브리핑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